믿기지 않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 승무원들의 한국행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불시착한 한 승무원의 한국 정착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이면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감동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샤라고 합니다. 아버지 권유로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지만 항공사에 입사했어요. 올해로 승무원 경력 10년째입니다. 전 세계 20개국을 경험했고 여권을 수십 번 바꿨어요. 낯선 도시도 다른 언어도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날도 평범한 비행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도쿄로 가는 노선이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승객들을 살피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내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시베리아의 하얀 설원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던 찰나였죠. 갑자기 쿵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듯한 둔한 소리가 들렸고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대기 위치로 이동해 주십시오. 제 손에서 쥐고 있던 서류가 덜컥 떨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10년 경력 동안 비상 착륙을 대비한 훈련은 수없이 받았지만 실제로 이 방송을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속삭임이 퍼졌고 아이 한 명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침착하게 비상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기장의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기체 결함이 발견되어 가장 가까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인천, 한국,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마리나가 옆에서 물었어요. 한국 처음이지 않아? 응, 지도에서만 봤지. 솔직히 김치 말고는 기억나는 것도 없어.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나라잖아. 사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세계는 강대국이 이끄는 거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나머지는 주변부일 뿐이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늘 작은 나라였어요. 의미 없는 통과 지점이었죠. 비행기는 한국 상공을 돌며 점점 고도를 낮췄고 승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좌석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긴장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나자 기장은 우리 승무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체 수리에 이틀이나 3일 정도 소요될 겁니다. 당분간 인천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호텔 예약은 완료되었고 수송버스가 곧 도착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쿄의 주말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마리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하필이면 한국이야. 여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올가는 투덜거렸어요. 도쿄에서 쇼핑할 계획 다 망쳤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호텔방에서 책이나 읽고 싶다. 3일만 버티자. 그때는 몰랐어요. 불시착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엔 지친 피로감과 낯선 나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동료들과 함께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상 착륙 승객 여러분은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러시아어 방송이었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순한 안내 방송이 아니라 발음까지 정확한 러시아어였습니다. 그리고 곧 영어, 일본어 순으로 이어졌죠. 국제선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나라가 외국인을 대하는 방식이 남다르다고 느꼈어요. 입국장에는 자동 입국 심사대가 쭉 늘어서 있었고 외국인을 위한 별도 라인이 안내되어 있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자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심사 절차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제 옆에 있던 올가가 속삭였어요. 이거 거짓말 아냐? 3분도 안 걸렸어. 우리 모스크바에선 30분은 기본이잖아.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공항의 내부 시설은 말끔했고 천장은 높고 채광이 잘 되어 있었으며 안내 표지판들은 여러 언어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복잡한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진열대에는 색색의 컵라면이 가득했지만 전부 한글이었고
그림으로도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매운 건 무조건 피하고 싶은데 어떤 게 덜 매운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계산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매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은 당황한 듯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결국 손짓으로 입을 막고 혀를 내두르는 신용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웠는지 제 뒤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단정한 복장의 젊은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러시아어 하세요? 조금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 남자는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고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덜 매운맛이에요. 외국인들이 잘 먹어요. 너무 맵지 않아서 괜찮을 겁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려는 순간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하나의 앱을 보여줬습니다. 이 앱이에요. 카메라로 찍으면 한글이 번역돼요. 간단하고 빨라요. 여기서 지내실 동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인천공항 안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고 명함을 건네주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명함을 받아들고 가볍게 인사를 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너무 친절하시네요.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친절로 한 나라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낯선 곳에서 느낀 이 짧은 여유와 위로는 생각보다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호기심이 아주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저는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별다른 계획은 없었지만 혼자서 지하철을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프론트에서 교통카드를 받아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안은 놀랍도록 깔끔했어요. 벽과 바닥에 낙서 하나 없고 공기조차 상쾌했죠. 러시아의 지하철도 아름답지만 이런 정돈 된 지하철은 처음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다들 두 줄로 조용히 서 있었고 지하철이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승객들을 자연스럽게 기다려줬어요. 밀치는 사람도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잠시 숨을 참게 될 정도였죠. 지하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 찾아왔어요. 젊은 남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나이 든 여성을 보자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눈빛이나 표정 하나로 자연스럽게 아무런 설명도 갈등도 필요 없었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려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경험을 곱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여성 한 명이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렇게 두고 가다니 위험하지 않나? 러시아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5분, 10분, 아무도 그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여성이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점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기선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점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보통 그래요. 누가 훔쳐가는 일은 드물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이렇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걸까? 부럽다는 감정보다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사회가 당연히 그렇다고 믿었던 것들이 여기에선 전혀 당연하지 않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조용하고 정돈되고 따뜻할까? 혼란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마음속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근처 전통시장을 가보기로 했어요. 아직 한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었죠. 광장시장에 도착하자 진한 향기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시장 안은 무척 붐볐지만 혼잡하지 않았고 서로의 공간을 배려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조심스레 한 분식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드셔보세요. 안 맵게 해드릴게요.
아주머니의 밝은 표정과 손짓에 이끌려 자리에 앉았어요.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몰라 메뉴판을 보며 번역 앱을 켰습니다. 곧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레 한 입을 먹는 순간 입안이 얼얼해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매웠죠. 고개를 저으며 물을 찾는 저를 보고 아주머니가 서둘러 찬 음료를 건넸어요. 매웠죠? 걱정 마세요. 이건 매운 거 아니에요. 그녀는 곧 군만두 몇 개를 덜어주며 다시 말했어요. 외국 손님들이 이건 잘 드세요. 그 따뜻한 배려가 낯설면서도 참 고마웠습니다. 상인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손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마치 시장이 아니라 이웃집 부엌에 초대받은 기분이 들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 하자 아주머니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매운 거 드셨으니 이거 하나 드세요. 작은 요구르트 음료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아주머니는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사실 한마디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시장을 나오는 길, 저는 다시 번역 앱을 꺼내 보았습니다. 낯선 문자, 낯선 문화, 그런데도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장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곳은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지 않는다. 오히려 품어주고 친절을 먼저 건넨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고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호텔에 돌아와 올가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오늘도 나갔다 왔어? 응. 시장에 갔다 왔어. 한국 음식 괜찮았어? 응. 좀 맵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 이제 한국 마음에 드는 거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쁘지 않다는 건 확실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것들에 감동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말이죠. 세 번째 날 호텔 로비에서 쉬고 있을 때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체 수리가 예상보다 더 걸릴 것 같아. 귀국 일정은 나중에 다시 조정하자. 예상치 못한 통보였지만 어쩐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도시를 조금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저는 올가와 함께 서울 시내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밤인데 괜찮을까? 제가 묻자 호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은 늦은 밤에도 산책하기 안전한 도시예요. 근처에 예쁜 공원이 있어요. 그의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성끼리 밤에 나가는 게 위험한 일로 여겨지니까요. 공원을 따라 걷던 중 올가가 갑자기 아야 소리를 지르며 휘청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았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화를 걸어주셨고 곧이어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올가 옆에 앉아 의사의 설명을 들으려 애썼어요. 다행히 외국인 진료 전담 직원이 있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 번역 앱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료 관련된 말은 아무리 앱이 발달해도 한계가 있었죠. 그때 문득 공항 편의점에서 만났던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건넨 명함이 제 파우치 안에 있었어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항에서 컵라면 고를 때 도와주셨는데 저의 다급한 말에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기억나요. 병원이 어디인가요?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30분쯤 지나서 병원 입구로 들어오는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망하지만 반가운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바로 의료진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복잡한 의료 용어들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고 우리에게 차분히 설명해 줬습니다. 인대가 늘어난 상태래요. 깁스는 안 해도 되지만 며칠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된대요. 올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료가 끝난 후 보험 처리와 약국 응대까지 함께 해주었어요. 정말이지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약국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하며 문득 그의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김재훈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식 억양으로 김재훈 하고 읽었어요.
제 발음에 재훈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어색하게 불러요. 돌아오는 길,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내일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재훈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 순간 이 도시의 낯설음이 조금씩 따뜻함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재훈은 다시 호텔로 왔습니다. 전날 밤의 도움 덕분인지 이제는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한강에 가보셨나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혼자 가기엔 망설여졌어요. 재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딱 좋은 날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서울은 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 모두가 평화롭게 돗자리를 펴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고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고 뛰어다녔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김재훈은 미리 주문해둔 치킨과 맥주를 꺼냈어요. 치맥 처음이시죠? 재훈이 장난스럽게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조합은 상상도 못했어요. 치킨은 바삭했고 입안에 퍼지는 매콤한 맛과 시원한 맥주가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강 위로 반사된 빛이 주황색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저녁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도시에는 복잡함도 있지만 재훈만큼 따뜻함도 있어요. 특히 한강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있는 곳이죠. 재훈의 말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로 다가왔어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서도 통하는 감정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낯선 이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숨결 같았어요.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불빛이 강물 위에서 일렁였고 공원 스피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을 맞으며 김재훈과 나란히 앉아있는 이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평온함에 잠겼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재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는 어제 돌아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루 더 있으니 다행이에요. 재훈은 잠시 말없이 걷다가 말했어요. 오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은 많은 이야기를 가진 도시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낯선 도시는 이제 제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서울이 생각났습니다. 도착 게이트부터 이어지는 복잡한 줄, 어수선한 분위기, 버스 안내 직원의 불친절한 말투까지. 불과 며칠 전 인천공항에 정돈된 모습과 따뜻한 안내가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며 저는 본능처럼 사진 폴더를 열었어요. 한강의 석양, 시장 골목에 웃는 아주머니, 지하철 플랫폼에서 양보받았던 재훈 순간까지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태도, 도시의 질서, 낯선 이를 대하는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린 이 글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 시간 뒤 러시아 승무원 커뮤니티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인천공항은 그렇게 좋아요? 치안이 그렇게 안전해? 혼자 밤에 걸어도 되는 거야? 한강 사진 진짜야? 영화인 줄. 제 SNS는 폭발했어요. 한국행 노선 정보, 숙소 문의, 음식 추천까지 정말로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 글 하나가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며칠 후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타샤, 내 글 때문에 난리야. 한국행 노선 추가되면 직항으로 가자고 본사에 청원까지 돌고 있다더라. 회사 메신저엔 실제로 서울 직항 신설 요청 링크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저는 말없이 웃었어요. 내 이야기가 이렇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서울에 남겨진 것 같았죠. 사람들은 부럽다, 멋지다라고 말했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게 그저 부러운 추억 그 이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혼잡한 인파에 밀릴 때 저는 서울의 질서 있는 승객들을 떠올렸어요. 퇴근 후 피곤에 지쳐 귀가할 때 한강변을 걷던 그 고요한 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김재훈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망설임 가득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사실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훈의 답장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실제로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사들이 종종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고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저의 제2의 인생을 살 곳으로 한국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재훈에게서 온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싱가포르 항공 인천 지점에서 외국인 승무원 경력자를 채용한대요. 당신이 제격인 것 같아요. 김재훈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고 저는 그대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싱가포르 항공 인천 지점의 채용 공고는 분명 저를 위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원서 작성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름을 적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여기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심호흡을 깊이 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후 면접 안내 메일이 도착했고 긴장된 상태로 화상 면접에 참여했어요. 면접관은 경력 외에도 한국에서의 체류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경유지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마침내 합격 메일이 도착했을 때 저는 조용히 모스크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말없이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저에게 속삭였어요. 잘했어, 나타샤. 너는 정말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하늘은 흐렸지만 기분은 맑았습니다. 이번엔 불시착도 낯선 곳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비행이었고 그 끝에는 제 인생의 이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재훈은 공항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젠 진짜 서울 시민이네요. 그렇게 됐네요.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어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사실이 문득 실감났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첫 출근을 준비하면서 한국 생활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공항 근무 첫날, 제가 맡은 건 외국인 고객 응대였어요. 업무를 마친 후 김재훈과 공항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훈은 최근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회사에서 모스크바와 서울 직항 노선 신설을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에요. 승무원들 요청이 폭주했다더라고요. 그렇게까지요? 제가 웃으며 묻자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이야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올린 SNS 글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여정을 바꿨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냥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요.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한국행 직항 언제 열리죠? 당신 글 덕분에 저도 한국 가기로 했어요. 갑작스러운 불시착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오늘도 저는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대한민국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김재훈 당신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